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9번째 시간입니다. 유무.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대말 반대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유는 있다, 존재하다, 무는 없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유와 무가 반대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와 무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유료, 무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료, 무료 많이 아시죠? 자, 그럴 때 유료, 무료 할 때 료는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가격,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시를 타시면 이렇게 돈을 내시죠? 택시 가격을 내죠? 그것을 택시 요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 택시에 탔을 때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있어요. 그 돈은 여러분이 가까운 곳을 가든 멀리 가든 기본적으로 먼저 내셔야 돼요. 그 돈을 바로 기본 요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사용하고 편지를 붙일 때 여러분이 돈을 내지요. 자, 돈을 내다, 값을 지불하다, 가격을 지불하다 해서 요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쓰고 내는 돈, 전기요금, 물을 쓰고 내는 돈, 수도요금, 우편요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값이 너무 비싸요. 할 때 요금이 너무 비싸요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면 요금은 값, 가격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유료는 요금이 있다. 무료는 요금을 내지 않다. 요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 네, 차를 세워두는 곳, 주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돈을 내요. 어떤 곳은 돈을 내지 않아요. 그것에 따라서 유료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라고 해요. 자, 화장실, 아마 공중 화장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 화장실 중에서 어떤 화장실은 돈을 내고 어떤 화장실은 돈을 내지 않아요. 그것에 따라서 유료 화장실, 무료 화장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료 음악 사이트에 가입하다. 네, 여러분, 가입하다. 반가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음악 사이트에 가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 사이트는 아마 좋은 음악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유료 음악 사이트. 그런데 어떤 음악 사이트는 너무 유명한 그런 음악들이 많아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 무료 음악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박물관에서는 무료 행사와 유료 행사를 둘 다 개최한다. 네, 여기에 무료와 유료 같이 나왔어요. 자, 그 박물관에서 행사를 해요. 이벤트를 하는데 아마 어떤 행사는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행사는 티켓을 사서 아마 들어가야 하나 봐요. 그런 유료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유능, 무능, 유능, 무능 할 때 그 능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ability, capacity.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일을 잘해요.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때 능력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수용 능력. 그러면 수용이라는 말은 얼만큼 받아줄 수 있어요? 얼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실이 있어요. 교실에는 책상이 10개가 있어요. 책상, 의자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교실에는 10명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교실의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실의 수용 능력은 10명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것에 대해서 몇 명까지 얼마만큼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할 때 수용 능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무실이나 교실이나 어떤 경기장, 수영장, 그리고 여러분 콘서트장, 운동장, 스테디움, 경기장 이런 곳에 여러분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할 때, 네, 여러분 그렇게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식당에 테이블이 30개, 3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의 수용 능력은 30개 테이블에 맞는 사람이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이 많으시네요. 네, 어떤 사람이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칭찬할 때 능력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또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자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외국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선생님이 보고 와, 능력이 많으시네요 할 때, 와, 능력자시네요, 여기 능력자들이 많네요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 여기 환자가 아픈가 봐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환자를 치료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라는 뜻으로 인간의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능하면 능력이 있어요, 무능하면 능력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는 아주 유능해요. 아, 그는 일을 참 잘하나 봐요. 자, 그는 아주 유능해요 라고 말해요. 또 반대말로 그는 아주 무능해요, 일을 너무 못해요, 무능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녀는 아주 유능한 교사이다.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교사인가 봐요. 참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도 반대말로 그녀는 아주 무능한 교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교사 대신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직업 이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유능한 의사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말로 무능한 의사, 무능한 사람, 무능한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녀는 유능하게 그 일을 해냈다. 네, 아주 그 일을 하는데 유능하게 했나 봐요. 자, 여러분, 유능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유능해요, 유능한, 유능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세요. 자, 반대말로 그녀는 무능하게 그 일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그는 돈을 잘 못 버나 봐요. 직업도 없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정부는 너무 무능해요 라고 이렇게 비난, 네, 욕을 했어요. 반대로 일을 참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참 유능해요, 유능하게 일을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명, 무명. 네, 여러분, 유명, 무명. 여기는 자, 너무 쉬워서 설명을 안 했어요. 유명할 때 명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명 할 때 똑같지요. 그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무명, 이름이 없어요 라는 말은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무명, 이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명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네, 전에는 그 사람이 배우였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름이 없는 배우,
무명 배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가 너무너무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네, 스타덤에 올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명에서 일약, 일약은 갑자기 스타가 되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젊은 무명 배우가 주역을 맡아 연기했다. 네, 무명 배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배우, 유명한 작가, 또 반대말로 무명 배우, 무명 작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아주 유명해요 라고 말하지만 반대말은 그는 아주 무명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 그는 유명해요. 반대말 유명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용, 무용. 네, 유용, 무용 할 때 용은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저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요라는 뜻이고, 기회를 이용하다, 네, use the opportunity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라고 말할 때 이용,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유용하면 그것을 사용할 때 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very useful 그런 뜻이에요. 무용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유용하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용해요. It's very useful 그런 뜻이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맥가이버 칼, 뭐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참 쓰임새 사용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유용해요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용한 정보. 자, 어떤 information, 정보를 주었는데 그게 잘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eful information 하는 것을 유용한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용한 물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용지물, 네, 여러분, 무용지물을 잘 알아두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자어에서는 두 글자, 네 글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네 글자, 사자, 성어라고 하는데, 무용지물도 사자 성어가 돼요. 자, 무용.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지물, 그러한 물건.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쓸 데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는 나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못 쳐요. 아니면 지금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무용지물, 사용할 수, 이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자, 피아노가 저한테 무용지물이에요. 자, 선생님에게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컴퓨터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 유해, 무해, 네, 여러분, 해. 이때는 sun이라는 단어와 똑같죠? 네, 해, 태양하고 단어가 똑같지만 여기서는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harm, damage, injury 할 때 손해, 피해 할 때 해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옷을 입히다 하는 것처럼 해를 입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해를 입히다, 해를 끼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너에게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음식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 우리가 보통 해롭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 명사예요. 해롭다, harmful 해서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해, 해로운 게 있어요. 무해, 해로운 게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해 물질, 네, 해로운 게 있는 물질, 네, substance라는 뜻이에요. toxic substance 하면 유해 물질 이런 뜻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많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옷, 뭐 가방 이런데 아주 나쁜 물질, 아주 해가 되는 나쁜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유해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말이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을 뜨겁게 뜨거운 것에 닿으면 유해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컵으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해 쓰레기. 네, 쓰레기인데 거기에 아주 나쁜 물질이 많은가 봐요. 그럴 때 유해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건강에 유해하다, 건강에 해로워요 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담배, 술, 그리고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게 건강에 유해하겠죠. 유해한 태양의 자외선. 네, 여러분, 여름에 태양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럴 때 자외선이 우리 얼굴이 닿으면 얼굴이 많이 타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요즘에 자외선이 아주 몸에 안 좋대요. 유해하대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해하다, 네, harmless, 네, 해롭지 않아요. 무해한 약품, 약인데 몸에 해롭지 않아요. 좋은 거죠. 인체에 무해하다,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아요. 아무런 어, 그 손해, 피해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무해하다. 네, 어떤 박테리아는 사람에게 아무런 데미지가 없죠. 아무런 해가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유익, 무익, 네, 유익, 무익 할 때 익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아주 이익이야, 나한테 아주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익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너한테 이익이야. 자,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 당연히 받아야지. 너한테 이익인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점이 생길 거야 라고 할 때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 자,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 그게 경제적인 이익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어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익은 이익이 있어요. 무익은 이익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익은 소용이 없어요. 아까 유용, 무용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익한 경험.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이익이 되었어요. 그럴 때 유익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하고 사귀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유익한 책, 네,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럴 때 유익한 책이라고 해요. 그는 주말을 유익하게 보냈다. 네, 아마 그 사람이 이 남자가 그냥 주말에 텔레비전 보고 자고 이렇게 보내진 않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거나 하고 이렇게 어쨌든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럴 때 이번 주말은 참 유익하게 잘 보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무익한 논쟁. 네, 여러분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논쟁, 아규먼트를 하는데 디스커션, 토론을 하는데 그냥 계속 토론만 하지 아무런 아웃풋이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무익한 논쟁은 그만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무익하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이제 막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막 이렇게 의논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싸움만 하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싸우기만 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무익한 논쟁, 무익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백해무익. 자, 여러분, 여기서 백해무익이라는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백은 10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100개 하면 100 하면 아주 많다, 전부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해 하면 해로운 게 100개예요. 해롭기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해로워요. 그리고 무익, 이익이 없어요. 그럼 백해무익은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어요 할 때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거. 여러분, 담배를 피면 몸에도 나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요즘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게임 하는 거?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눈도 나빠지고 피곤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도 들어가고 하여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컴퓨터 게임은 백해무익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의미, 무의미, 네, 여러분, 유의미, 무의미 할 때 그 의미는 여기서처럼 의미, meaningful, significance, important, 중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밑에 보세요. 나한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은, 아주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물건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거 우리 아빠가 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 친구가 준 거예요. 할 때 우리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가 나에게 의미 있는 눈짓을 보냈다. 네,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 아니면 이따가 만나. 말하지 마. 하고 이렇게 눈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으로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눈짓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냥 사람이 막 말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no meaningful 할 때 의미 없는 말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의미 하면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통계들은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여러분, statistics 어떤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조사를 하려면 한 100명, 200명 많이 조사해야겠죠. 그런데 10명한테 물어봤어요. 10명한테 물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의미가 없다 해서 무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자, 아주 옛날에 어떤 여자가 소설을 썼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소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도전을 주고 아주 좋은 소설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미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유익한 지식도 많이 얻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유의미해요라고 이야기해요. 무의미하다. 그것은 뜻이 없어요. meaningless 이렇게 하고 무의미한 노력. 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내 노력은 너무 무의미한 노력이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무의미한 말 empty word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인간의 야망. 네, 인간의 야망, 앰비션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무의미한 인간의 야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물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지만 죽을 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돈, 노력, 야망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죄, 무죄.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는 sin이에요. guilt, sin, crime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유죄, 죄가 있어요. 무죄, 죄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유죄를 선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Give the guilty verdict라고 이야기하고 유죄 판결을 받다. 네, 재판에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네, 어드미트한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유죄를 인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무죄를 주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녀가 무죄임을 확신한다. 저는 믿어요. 저는 그녀가 죄가 없는 걸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예요.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 때 나는 무죄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네, 이렇게 한국에서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유전하면 전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옛날 드라마 사극을 보실 때 일전, 이전 하고 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일전, 이전 하고 이렇게 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유전하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으로 경찰관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 왜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유전무죄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또 반대로 무전, 돈이 없어요. 유죄, 죄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네, 교통사고가 나도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럴 때는 유전무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전무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해요. 유전무죄라고 하더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유형, 무형, 유형, 무형 할 때 형은 형태,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shape, form. 네, 여러분, 모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형, 무형 할 때 형태라고 이야기하죠. 형상, 형태를 바꾸다, transform, 모양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구는 나무의 형태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무라는 모양을 만들 때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형은 네,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무형은 네, 형태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형 문화재, 자 문화재, 문화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어떤 것이 아주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요. 그런데 모양이 있어요. 유형 문화재. 자 여러분 한국에 가셨을 때 남대문을 보셨죠? 네, 그 남대문은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남대문은 유형 문화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김치를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김치를 문화재로 만들어서 보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김치 모양이 있죠? 유형 문화재예요. 자 그러면 무형 문화재는 뭘까요? 모양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라는 말은 자, 여러분, 한국에 어떤 사람이 한국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노래, 춤,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춤이나 노래는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형 문화재라고 이야기해요. 무형 서비스의 상품화. 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서비스를 받죠? 네,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여러분에게 서빙을 할 거예요. 그 서비스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 서비스를 요즘에는 이렇게 상품화, 네, 물건처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화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경영학 마케팅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신용은 무형의 재산이다. 자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신용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신용은 눈에 보일 수가 없죠. 우정도 눈에 보일 수가 없고 사랑도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무형의 재산이에요. 유한 무한 네, 여러분 여기서 무한, 유한의 한은 한계라는 뜻이에요. 리미트, 리미테이션. 그래서 한계를 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참 대단해요. 자, 여러분 42km를 네, 몇 시간 동안 뛰어야 돼요. 자, 마라톤 운동 선수들이 대단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더 이상 못 뛰겠어. 더 이상 못 하겠어 할 때 우리가 한계에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의 끊임없는 불평에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면 처음에는 잘 참아요. 인내심 참는 마음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아요. 그래 하고 이렇게 참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럴 때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럴 때 여러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한 그러면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무한 하면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한회사, 네, 여러분, 이거는 양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예요. 한계가 있는 회사예요. 세계의 자원은 유한하다. 네, 여러분, 세계 지금 석유가 지금 막 그 퍼트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쓸 거예요. 유한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무한도전. 자, 여러분, 무한도전 그 예능
버라이어티 쇼 잘 아시죠? 네,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안 하지만 네, 그때 무한도전은 그 멤버들이 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도전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 다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무한도전이었어요. 무한한 기쁨. 야, 네, 여러분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언제 이렇게 무한한 기쁨을 느낄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때 이렇게 무한한 기쁨을 누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해서 너무너무 기쁠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한 리필. 네, 여러분. 리필. 이것도 아마 콩글리시 같아요. 자, 여러분이 네, 버페 식당이 있어요. 버페 식당에 가면 리필을 해줘요. 커피, 뭐 콜라, 그리고 음식 모든 게 다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리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한 리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계속 먹어도 돼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그러한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3번 먹을 수 있어요. 4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당은 무한 리필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끝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 이것 또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무한 경쟁 시대.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쟁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경쟁해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무한한 기회를 갖고 있어. 너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자, 젊은 사람은 앞으로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한한 기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선, 무선. 네, 여러분. 선은 이때 와이어, 케이블,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선은 선이 있어요. 무선은 네, 선이 없어요. 네, 여러분 밑에 전화를 보세요. 전화기에 선이 있죠? 네, 이건 케이블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유선 전화기라고 이야기하고 무선 핸드폰은 선이 있나요? 없어요. 와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무선 전화기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있죠. 네, 인터넷 와이파이는 선이 없는 그런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무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선 방송, 네, 케이블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유선 전화 했었고, 무선 통신, 무선 인터넷 이야기하고, 무선 다리미. 네,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 다리미예요. 옷을 다릴 때 사용하는 다리미인데 무선이에요. 와,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또 청소기, 베큐움도 요즘은 선이 없어요. 네, 와이어가 없어요. 대단하지요? 유식, 무식. 이럴 때 식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knowledge, understanding, know-ho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이 아주 많아요 할 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또 전문 지식. 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전문 지식은 누가 필요할까요? 네, 의사 선생님, 네, 의사, 또 변호사, 이렇게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또 폭넓은 지식을 쌓다. 네, 여러분, 쌓다는 파일업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쌓다, 지식을 쌓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유식하면 지식이 아주 많은 거예요. 무식은 아주 무식, 지식이 없는 거예요.
유식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와, 너는 아는 게 많아 할 때, 참 유식해요라고 말해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 무식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유식한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반대로 무식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유식한 체하다. 자, 여러분, 체하다라는 말은 pretend, 그러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는 게 많아 하고 일부러 자기가 아는 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럴 때 유식한 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학문만 하는 사람은 유식한 바보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만 많이 하고 일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식한 바보라고 해요. 아는 거는 많은데 할 줄 몰라요. 바보예요. 네, 그런 뜻으로 사용해요. 나는 그녀의 유식함에 놀랐다. 그녀가 너무 유식해요. 생각보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식쟁이. 네, 너무 모르는 사람, 아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가 무식쟁이, 무식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유사시, 무사. 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단어가 조금 달라요. 유사. 여러분 사 아시죠? 유사. 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좋아하다라는 호를 배울 때 호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연애하는 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 그럴 때 우리가 호사가 해서 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사는 어떤 사건, 일 할 때 사라고 해요. 그러면 유사하면 일이 있어요. 유사시 시간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면 그냥 평상시에는 일이 없죠. 갑자기 일이 생긴 건 이건 비상이에요. emergency예요. 그리고 무사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괜찮은 거죠. saf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시에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라고 말해요. 유사시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비상사태에 아주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두가 아니라 더가 아니라 두예요. 선생님이 글을 잘못 썼네요. 자, 두 운전자가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운전자가 무사했어요. 네, 아무 일이 없이 안전했어요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무사해서 너무 기뻐. 네가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너무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무사하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희망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유비무환. 네, 여러분 4자 성어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토픽을 시험을 보실 때 중요한 단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러한 4자 성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비무한. 유는 있다예요. 비는 준비하는 거예요. 무는 없고 환은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준비하는 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 탈 때는 안전띠를 매세요. 유비무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런데 혹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벨트 버클업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비무환이 되겠죠? 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유비무환, 유비무환의 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구무언.
여러분, 유구무어는 구는 입이에요. 그리고 어는 언어 할 때 말이라는 뜻이에요. 입은 있지만 말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할 때 너 입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말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변명할 게 없을 때 no excuse to offer예요. 자, 여러분이 분명하게 100%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명할 여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구무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유구무원이었다. 그는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막 야단쳤어요. 막 욕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럴 때 그는 유구무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예인 음주운전, 유구무원, 이렇게 이거 신문 제목이에요. 뉴스의 제목을, 타이틀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했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무실. 네, 여러분, 유명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무실, 실은 여기서 리얼리티, 실제, 실속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알맹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명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실속, 리얼리티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유명무실하다. 자,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또 여러분, 유명무실한 회장. 자, 여기 회장님이 있어요. 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 타이틀만 회장이고 그 사람은 떠한 권한, 라이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유명무실한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단체의 유명무실한 리더다. 네, 그 사람이 리더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리더예요. 그런데 리더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리더,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유명무실한 리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조약은 이제는 유명무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조약, 트리티, 약속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 조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이름만 있지 약속을 안 지켜요. 서로 다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럴 때 유명무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유, 무 반대말 배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반대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재미가 생기셨나요? 자, 이것이 여러분 어휘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어휘 수업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